안녕하세요. 코빗의 미니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조만간 따뜻한 봄이 곧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코인 위클리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상자산 시장 주간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대장주 비트코인과 함께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 탐욕 지수는 아직까지 극적인 공포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면서 일각에선 비트코인 가격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월 16일 기준 주간 코빗에서 가장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자산과 가장 낮았던 자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코인은 룬이고 가장 가격 하락률이 높았던 자산은 팬텀이었네요. 이외에 순위별로 차트를 준비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위클리 탑5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매도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트위터에는 브랜드 알파벳을 나열하면서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창시자를 언급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반면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보다 돈이 적다면 비트코인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CNBC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블룸버그 테크놀로지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돈이 많기 때문에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비트코인의 시세의 무작위성을 걱정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불명확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익명의 거래와 시세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가상자산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지지자인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최고 경영자는 머스크의 인플레이션 관련 질문에 약세를 보이는 통화는 붕괴되고 현금과 부채, 가치주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희소자산으로 자본 이동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을 하였고 또 뉴욕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만약 전 세계 어디서도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택하겠는가 라고 물으며 해답은 사이버 공간에 있다. 금보다는 부동산이, 부동산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나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낙관하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행정명령입니다.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행정명령에 대한 첫 언론 보도 이후 바이든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행정명령이란 미국 연방정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미국 대통령의 정책적 지시로 의회 승인 없이 발령되고 발표 즉시 반려되는 법안입니다. 이번 달 9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이 발표된 바는 없으나 각 부처와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한 조율을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에 딸린 팩트시트에 따르면 정부 전체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노력은 미국의 이익 보호, 세계 금융 안정 보호, 불법 이용 방지, 책임 있는 혁신 촉진, 금융 포용, 미국의 리더십 이 6가지를 핵심 우선순위로 둔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행정명령은 가상자산의 잠재적 이익을 활용하는 동시에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인 행정명령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조정되고 포괄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덧붙여서 이 접근은 국가와 소비자,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할 것이다 라면서 불법 금융과 관련된 위험,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금융 시스템과 더 넓은 경제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지난해 페이스북이 기업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구글 트렌드 검색 추이를 보았을 때는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도 메타버스를 미래 유망 기술로 인지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에서 K-팝 스타와 팬들이 소통할 수 있는 더 팬 라이브를 14일 저녁 8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최근 2월에 미국 아이튠즈를 포함한 글로벌 5개 지역 차트에서 1위를 하는 등 존재감을 보이고 있는 미스틱 스토리 소속 걸그룹
그룹 빌리였는데요. SKT는 대중들이 K-팝 아티스트와 직접 소통하고 콘서트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자체 구축한 메타버스 플랫폼의 1차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 메타버스는 금융과 비금융 영역을 연결해 가상 공간에서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직관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동시에 많은 인원이 접속해도 수용할 수 있고 별도 앱 설치 없이 외부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고객 접근성도 높인 플랫폼이라고 신한은행은 전했습니다. 이번 베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모임 휴식이 가능한 최초 진입 공간 스퀘어, 서소문 디지로그 지점 이미지를 차용한 은행 지점 브랜치, KBO 한국야구위원회와 함께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야구장, GS25 편의점 공간 스토어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GS25와 연계한 스토어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실제 편의점 상품을 진열 또는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춤한 메타버스의 관심도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다시 뜨거웠던 열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김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작년에 20%까지 올랐던 김치 프리미엄이 현재는 제로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외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뜻하는 용어인데요. 국내 가상자산 시장과 해외 시장은 환전, 송금 등이 자유롭지 않아 프리미엄이 만들어지는데요. 일명 김프가 떨어졌다는 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내 4대 거래소 24시간 거래 대금은 12조 원이었지만 현재는 거의 반토막이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잇따른 금리 인상 여파 등이 과열됐던 국내 수요를 위축시켰고 앞선 대선 및 트래블룰 적용에 대한 우려도 반영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김프가 제로 근방일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저점을 형성한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향후 추이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NFT입니다.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공식 트위터 계정에 NFT가 출시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100명 이상의 크리에이터를 만났으며 커뮤니티 피드백 위주로 상품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출시일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소식에 업계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인 BAYC를 발행한 유가랩스는 라바랩스를 인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가랩스는 크립토펑크와 미비츠의 NFT 컬렉션 지적 재산권을 갖게 되었는데요. 라바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맷 홀과 존 와킨스는 유가랩스는 현대 프로필 사진 프로젝트의 혁신가들이라면서 유가랩스가 이끄는 한 새로이 부상하고 있는 탈중앙화 웹에서 크립토펑크와 미비츠가 지속적으로 번창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기업용 NFT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동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수석 부사장은 NFT는 향후 생활 밀접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며 어떤 기업이든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고 편리하게 NFT를 제작, 발행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열어줘 NFT 비즈니스를 대중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을 전했고 추가적으로 국내 NFT와 DAO의 모범 사례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가상자산 시장의 한 주간의 동향을 살피는 코인 위클리였습니다. 모두 즐거운 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